자, 박지원 전 국정원장입니다. 많은 정보들이 있죠. 자, 여야 영수회담이 며칠 전에 열렸었는데 그 비사에 관한 아주 중요한 폭로를 합니다. 말씀 한번 듣고서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당신의 경쟁자들은 총리로 임명하지 않겠다라는 네. 말을 했다고 하는데, 비서실장도 그런다. 예. 근데 당신의 경쟁자들은 총리로 임명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는 이재명 당대표가 대통령이 되는데 어떤 경쟁자들 또는 장애물들이 될 수도 있겠죠. 이것들은 내가 어느 정도 막아주겠다. 당신이 다음 대통령 되라. 하지만 나도 좀 지켜주라. 뭐 이런 뉘앙스, 어떤 회유 같은 뉘앙스가 그렇죠. 들려요, 여기서. 그런 게 들리는데 예. 이재명 대표가 거기를 받기를 예. 경쟁자는 많을수록 좋다. 아, 그렇게 답변을 네, 했다. 답변해버렸어요. 아. 그러니까 그 내용을 잘 읽어보면 예. 의외로 윤석열 대통령답지 않은 그러한 말씀에 대해서 완전히 쫄아 있는 거 아니에요? 완전히 의연하게 예. 해버렸더라고요. 예. 그리고 뭐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직 공개가 되지 않은 무시무시한 말도 왔다 갔다 했어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회유고. 아니 지금 보도된 것 외에 예. 나는 그것이 만약에 공개되면 굉장히 시끄러워질 거다. 무시무시한 말이라는 게 무시무시한 누구에게 분이 무시무시한 바로 거예요? 왔다 갔다 가네요. 그 이상은 제가 얘기를 하면은 아유, 원장님. 아니 예. 자, 어마무시무시한 말들이 오고 갔다라고 얘기하는데 과연 무엇일까요? 진짜 궁금하죠. 제가 추측컨대 이 여야 영수회담 열리기 전에 이 비선 라인들 두 명의 교수, 함성득 교수, 임혁배 교수가 왔다 갔다 하면서 중재를 했다라는 얘기죠. 이제 이분들이 한국일보 사옥에 둘이 같이 손잡고 와서 정치부장을 만나서 대담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이라고 봐야죠. 두 명의 노 교수가 할 일 없어가지고 한국일보 사옥 가가지고는 폭로를 합니까? 심평 교수가 헛짓거리 하니까 내가 중재했다라고 헛짓거리 하니까 열받아가지고 둘이 나와서 얘기했다라고 합니다. 그 경위를 설명하면서. 그러니까 사실이겠죠. 사실인데 어마무시한 이야기. 일단은 이 내용도 참 충격적인 얘기 아니에요. 이 여야 영수회담은 김건희가 막 뒤에서 조종했다라는 설이 가장 유력한 것 같습니다. 윤석열이 이런 거 기획하고 해낼 만한 인물이 안 됩니다. 아무 생각 없어요. 술 먹는 거 외에는 별 생각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김건희 작품이다. 김건희 천공의 작품이다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고. 자, 이 말 자체도 여기서 두 분의 노 교수가 얘기하는 것도 상당히 충격적이죠. 충격적입니다. 예. 이재명 대표의 대선 가도에 방해되는 인물들을 국무총리나 비서실장이 임명하지 않겠다. 내가 도와주겠다. 당신 대통령 되는 거 내가 도와주겠다. 내 임기 마치도록 나도 봐줘. 이 얘기잖아요. 내 임기 마치도록 나도 봐줘. 그럼 당신 대통령 될 수 있어. 또 하나 추측한데 추측입니다. 또 하나 퇴임 후에도 나 봐줘. 내 사법 리스크 제거해줘. 나도 네 사법 리스크,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제거해줄게. 이거 아닐까요? 이게 가장 떠오르는 일감일 것 같은데 보니까. 그죠? 사법거래. 만일에 벌금형이 나오거나 100만 원 이상의 이재명 대표 여러 재판들 매일매일 일주일에 두세 번 재판 불려갑니다. 진짜 나쁜 인간들이죠. 진짜 상종 못할 나쁜 인간들입니다. 어떻게 이 제목, 저 제목 해서 야당 대표를 아예 지능적인 이거 법치를 가정한 폭력입니다. 사법폭력. 매일매일 재판 가게 하고 선거 기간 중에도 선거 한 달 기간 중에 내내 한 8일 가까이 재판 불려다니게 선거운동도 못하게 하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적이죠. 진짜 나쁜 짓거리 한 겁니다. 윤석열 검찰 독재에서. 있을 수 없는 그런 만행을 한 겁니다. 사법을 가정한 사법 살인 만행. 폭거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은 사라져야 되는 정권이죠. 아직도 재판받고 있어요. 벌금형 하면 어떻게 합니까? 벌금형 이상 또는 뭐 징역형, 금고형 이상 나오게 되면 5년 동안 그 형기 기간 빼고 그 기간 빼고
추가로 5년 동안 출마를 못 해요. 공직선거. 대통령 선거도 못 나옵니다. 이재명의 유일한 사법 리스크가 이거에 지금 말도 안 되는 걸로 여러 기소해놓고 법이란 게 뭡니까? 이현령 변호인 여기다 갖다 저기다 끼워 맞추면 다 죄가 되잖아요. 판사가 미친 짓 하면서 대법관 되려고 검사하고 거래할 수도 있잖아요.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집단들이죠. 검찰이 대한민국을 장악하고 있다는 사법 시스템을 판사까지 좌지우지하고 있어요. 판사 캐비넷을 가지고 있어요. 검사들이 검찰에서 법무부에서 위험한 거죠. 상당히. 조국 대표도 사법 리스크 이미 걸려있죠. 지금 2심에서 2년 받았으니까 그대로 확정되면 어떻게 됩니까? 2년 동안 안 되고 추가로 플러스 5년 동안에 형기 끝나고 5년 동안에 약 7년 동안에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못합니다. 국회의원 출마도 못하고 국회의원직은 날라가고 정말로 사법 리스크 장난 아니죠. 그래서 내가 이런 거래를 해줄 수가 있어요. 이런 거래 제한. 사법 리스크 제한 해줄게. 내 임기 끝나고 이 김건희 안위 보장해줘. 윤석열 안위 보장해줘. 이거죠. 두 명의 김건희 윤석열 부부가 처음에 국힘당에 입당 전에 이런 비화가 있어요. 국힘 관계자가 폭로했던 겁니다. 밝혔던 거죠. 입당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대통령 후보 출마해야 되니까. 국힘당이 대통령 후보가 없으니까 윤석열을 불러 끌어들인 거죠. 그게 패착입니다. 대한민국의 패착은 거기서 시작된 건데. 입당해 주세요 라고 요청하니까 김건희가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죠. 입당하면은 우리 부부 안위 안전 보장해 줄 수 있어요? 안위 보장해 줄 수 있어요? 이 얘기를 했다라고 하거랍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얼마나 구린 게 많으면 그런 제안을 합니까? 얼마나 죄진 게 많으면 그런 제안을 하냐고요. 이미 입당할 당시부터 대통령 출마할 당시부터 쫓겨 있었죠. 검찰에 의해서 쫓기고 있었던 신세, 도망자 신세였어요.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그러잖아요. 국힘 관계자의 통화에서 나는 대통령 부활하지 않는다. 국힘 민주당이 대통령 대권 잡는 것만 막으면 된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난 대통령에 관심도 없어. 이 민주당에서 대통령만 안 되면 돼. 이 얘기하면서 출마한 사람이에요. 이거 방해하기 위해서 출마한. 내가 또 그랬죠. 국힘 뽀개버리겠다고 그랬죠. 실제로 뽀개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비선 간의 대화 내용 보면 국힘을 뽀개고 있는 거죠. 야권의 후보를 대통령 만들겠다라는 거잖아요. 이걸 가만히 참고 있는 이 미친 국힘당. 완전히 제정신이 아닌 당이죠. 이거 사라져야 되는 정당이죠. 미친 정당입니다. 이런 대통령을 밀고 있어요. 충성을 다하겠다고 충성 서약서를 하더만 서약을 이번에 부울경 초선 국회의원들 윤석열 간다며 어저께 했잖아요. 10일 날인가. 어저께 했습니다. 보니까는 며칠 전에 바로 한 거예요. 거기서 나온 얘기가 그거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을 호위무사가 되겠다라는 발언을 초선 의원이 하더라고요. 미친 거죠. 윤석열의 호위무사가 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뭐라고 화답했어요? 나는 국힘의 호위무사가 되겠습니다. 쌍으로 미쳐가지고 그냥 날뛰는 거죠. 자, 그런 제안을 했을 수가 있고, 또, 이건 당근책으로서의 제안. 당근이 통하지 않으면 또 위협도 한편으로 했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과연 여야 영수회담을 제안하면서 이런 악랄한 제안까지 했을까 싶긴 한데, 가능성만 추측과 상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일에 당근책은 그게 최선의 당근책이 다른 당근책이 없죠. 이런 얘기도 했을까요? 하나 더 있겠다. 당근책으로. 이거 있겠네요. 우리 물러나겠다. 물러날 테니까 당장 이제 더 이상 대통령 하기 싫다. 물러나겠다. 물러날 테니까 사법 리스크 우리 처벌만은 면해줘. 망명할게. 뭐 이런 제안도 있을 수 있죠. 망명을 허용해줘. 우리 보호해줘. 보호가 야당의 대표라고 해서 마음대로 될 수 있는 거 아니죠.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여러 압력들을 검찰 압력 내외 이 법을 피해갈 수는 없으니까 망명하겠다라는 제안도 했을 수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아예 망명할게. 예. 안위를 보장해줘. 이런 식으로 이제 할 수 있겠죠. 그게 이제 그 이상의 제한은 없을 거예요. 그 이상의 당근책은 없겠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봐서 그걸 들어주기도 상당히 어려운 제안이죠. 안위를 보장해달라는 물러나게 해달라. 안전하게 물러나게 이건 동의하겠죠. 하지만 사법 리스크를 제한해줘. 어기는 하게 받는 순간에 이재명도 아웃되는 거죠. 국민들의 지탄으로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당근책은 이래요. 그러면은
강공책은 무엇일까요? 강공책도 있을 수 있겠죠. 네가 이런 제안 안 받으면 우리 그냥 검찰 독재하고 너 쳐놓고 검찰 독재할 거야. 계엄령 선포하고 사회 불안 조성해서 꽁꽁 제2의 박정희의 길로 갈 거야. 유신 체제로 갈 거야. 뭐 이렇게 검찰 유신 체제로 갈 거야라고 상상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그까지 갈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더 이상 뭐 상상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제가 보는 최대한의 상상은 이렇습니다. 계엄 선포하고 막 할 거야. 그게 가능할까요? 계속 분위기 보다 가면 가능할 수도 있겠죠. 전쟁도 가능하겠죠. 대통령이 못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너무 권한이 막강해. 대통령제, 대한민국 특히 대통령제는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 막강합니다. 뭐 개헌 제한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네요. 유화책 중에 하나. 개헌 제한 다 받아줄게. 아니면 보장해줘. 이런 거겠죠. 자,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을, 여러분도 여러 생각들이 있겠죠. 여러분의 생각을 가감없이 댓글로 일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무슨 제안들이 오고 갔을까요? 공개하지 못할 정말로 중요한 세상이 깜짝 경천동지할 만한 그런 제안을 이 박지원 원장이 2명의 노 교수로부터 들었다고 그러는데 그 내용은 과연 무엇일까요? 자,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눌러주시고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공유 많이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저는 비였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